만약 독일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한국인이 독일 최고 브랜드 기계를 단 10분 만에 고쳤다면 믿으시겠어요? 2주 동안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말이 통하지 않던 낯선 땅에서 기술 하나로 존중받게 된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입니다. 지금 독일 프라이부르크라는 작은 도시에 있어요. 어학연수를 온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스트하우스 로젠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독일어가 서툴러서 홀서빙은 엄두도 못 내고 말이 필요 없는 설거지 담당이 되었답니다. 첫날 주방장 하인츠가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하더라고요. 저기요, 새로 온 분, 그냥 접시만 깨끗이 닦으면 돼요. 이름을 묻지도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그냥 그쪽이나 저기요로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어학연수 온 외국인이니까 이런 대우가 당연한 건가 싶었어요. 동료 직원들의 속닥거림이 들렸어요. 아시아인들은 다 비슷하지 뭐. 말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잖아.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거든요. 매일 새벽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컵을 정리하고 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단순한 일이지만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인츠는 제게 일을 시킬 때마다 손짓으로만 가리켰어요. 마치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사실 독일어가 서툰 건 맞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거든요. 첫째 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이 주방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냥 접시를 닦는 기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저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도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학연수를 마치려면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기계공학을 전공한 제게는 분명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기요, 접시 좀 더 가져와요. 그쪽, 저기 물 좀 닦아주세요. 하루에 수십 번씩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어로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제 어눌한 발음 때문에 직원들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몇 번 시도하다가 점차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동료 직원인 마르쿠스가 다른 직원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기술 같은 건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냥 단순한 일만 시키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방의 한 부품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어요. 가끔 실수를 하면 한숨 섞인 시선을 받았지만 잘해도 특별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함께 모여서 독일어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끼어들 용기가 없었거든요. 언어의 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하인츠가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조심해요. 접시는 돈이에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제가 문제가 많은 직원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숙소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어려웠거든요. 복잡한 수식들과 기계의 원리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냈어요.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눈으로는 다른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븐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냉장고의 온도 조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기계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투명인간 같지만 언젠가는 제 존재를 증명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묵묵히 견뎌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레스토랑에 몰려들었어요. 독일에서는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외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요리사들은 바쁘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서빙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접시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접시 빨리. 하인츠가 소리쳤어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속도를 높였어요.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식기세척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와 물이 세차게 분사되는 소리가 주방의 배경음악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6시부터 시작된 저녁 피크타임은 9시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2시간째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아직 한참 더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접시를 받아서 잔여물을 제거하고 식기세척기에 넣고 깨끗해진 접시들을 꺼내서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식기세척기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 귀에는 확실히 들렸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할 때 배운 게 있거든요. 기계는 고장나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냥 설거지하는 사람이고 기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혹시 괜한 걱정일 수도 있었고요. 주방의 분위기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요리사들은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서빙 직원들도 허겁지겁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어요. 바쁘지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토요일 저녁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기세척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났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기계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직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런 바쁜 시간에 기계가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식기세척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주방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힘차던 모터 소리가 사라지자 모든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아, 제발. 지금 이 시간에. 하인츠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식기세척기 앞으로 달려와서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봤지만 기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전원 표시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들리던 이상한 소리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였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설거지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산팀한테 연락해. 1시간은 걸릴 거야. 마르쿠스가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토요일 저녁이라 전산팀 직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독일 최고 브랜드인데 이럴 때 고장나다니. 다른 직원이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피크타임에 식기세척기가 고장나다니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었거든요. 주방장 하인츠는 잠시 머리를 감싸 쥐고 생각하더니 포기한 듯 말했어요. 전산팀 오기 전까지는 손설거지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손으로 설거지를 하려면 지금 쌓여있는 접시들만 해도 몇 시간은 걸릴 텐데 손님들은 계속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식기세척기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전원이 완전히 나간 건지 아니면 부분적인 고장인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할 때 배운 지식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계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 문제일 수도 있고, 센서 오류일 수도 있고,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부터 들리던 소리를 생각해보면 배수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주방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손님들은 계속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 설거지가 밀리면 깨끗한 접시가 부족해질 거였거든요. 결국 주방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인츠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일단 손으로라도 급한 접시들부터 씻어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손설거지로는 이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기세척기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차피 이미 망가진 상태니까 더 나빠질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식기세척기 뒤편으로 다가갔어요. 다른 직원들은 손설거지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제가 뭘 하는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겠죠. 기계의 뒷면을 살펴보면서 학부 시절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계의 원리는 다 똑같다. 소리를 들어보면 문제를 알 수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까부터 들리던 소리가 분명히 배수 시스템 쪽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였거든요. 스마트폰을 조용히 꺼내서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이 브랜드 식기세척기의 모델명을 확인하고 같은 기종의 수리 영상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독일어 자막이 있는 영상이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인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어디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배수관을 분리하고 센서 부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뒷판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배수관에 음식물 찌꺼기가 막혀 있었고 그 때문에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할 때 이런 원리를 배웠어요. 센서가 물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면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기계 전체가 멈춘다는 거 말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뭔가 알고 하는 것 같은데. 마르쿠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서 막힌 배수관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배수관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다시 제자리에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센서 부분도 깨끗이 닦아줬어요. 모든 과정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나?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배수관도 다시 연결했고 센서도 청소했어요. 마지막으로 전원을 다시 연결하고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에 손을 가져갔어요. 과연 다시 작동할까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방의 모든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마이너스. 식기세척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익숙한 모터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물이 시원하게 분사되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주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돌아가는 기계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마치 기적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세상에. 10분 만에 하인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10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전산팀을 기다렸다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제 판단이 맞았어요. 배수관 막힘과 센서 오류가 원인이었고 간단한 청소와 리셋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정말 대단하네. 마르쿠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인정하는 시선이었어요. 기계가 정상 작동하자 주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인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표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신 건가요? 독일 기술자도 못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거든요. 기계 소리를 들어보니 배수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침착했구나. 기계공학? 그럼 진짜 전문가네.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2주 동안 이름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속상했던 마음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주방의 리듬이 다시 돌아왔어요. 식기세척기가 정상 작동하면서 밀렸던 설거지가 빠르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접시들이 계속 나와서 요리사들도 안심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한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네,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자 하인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삼성, LG 나라답네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처음으로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토요일 저녁이 끝날 때까지 기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제가 고친 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에 출근했을 때 하인츠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2주 동안 저기요, 그쪽으로만 불리던 제가 처음으로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서예요. 김민서입니다. 민서 씨. 어제 정말 놀랐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리셋만 했어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배수관이 막혀서 센서가 오작동한 것 같았어요. 하인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손 떼면 안 되는 건데. 뭐, 어차피 죽은 기계였으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존경도 느껴졌습니다.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제게 말했어요. 민서 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손설거지했다면 밤 11시까지 일했을 거예요. 또 다른 직원인 슈테판도 말했습니다. 기계 뜯은 것도 아니고 리셋만 했다면서요? 유튜브에서 방법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자 하인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삼성, LG 나라답네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죠.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걸 느꼈어요. 2주 동안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존재 자체를 무시당했던 서운함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처음으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여전히 독일어가 서툴렀지만 이제는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 주더라고요. 민서 씨는 독일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어학연수가 6개월 과정이에요. 아직 넉 달 정도 더 있어야 해요. 그럼 그동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으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기요나 그쪽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작은 문제가 또 생겼어요. 오븐의 온도 조절기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츠가 저를 찾더라고요. 민서 씨, 혹시 이것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어요. 온도 센서를 확인해 보니 단순한 접촉 불량이었습니다. 간단히 청소하고 다시 연결하니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당신 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똑똑한가요? 슈테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기계를 좋아할 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민서 씨, 이것도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마르쿠스가 냉장고 온도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온도가 조금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민서 씨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기술력이잖아요. 슈테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 기술력이라는 말이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와 편견이 담긴 말이었는데 이제는 존경과 신뢰가 담긴 표현이 되었어요. 기계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찾았습니다. 커피 머신이 이상하거나 믹서기 소리가 평소와 다르거나 전자레인지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당신 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똑똑해요?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나요? 하인츠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기계공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계의 원리를 이해하면 고장의 원인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항상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독일어 실력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진짜 팀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르쿠스가 스마트폰으로 제가 기계를 고치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만난 한국인 기술력 실화냐? 10분 만에 기계 고침. 그 영상이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나 봐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K-테크놀로지 한국 공대생 클래스 우리나라 교육 수준 대단하다 정리의 민족에 이어 기계의 민족.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았거든요. 하인츠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덕분에 우리 주방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어요. 기계들이 고장날 때마다 전산팀을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도움이 돼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독일 기계들은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다시 바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혹시 기계에 문제가 생겨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날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퇴근하면서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민서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내일 봐요, 민서 씨. 좋은 밤 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벽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말이 아닌 실력으로, 한국인의 기술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투명인간 같았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